자, 봅시다. 공통수와 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다시 하는 건 아니죠. 했던 거. 자, 첫 번째. 근데 페이지는 잘 몰라요. 페이지는, 나도 페이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 잠깐만. 페이지 좀 볼 수 있게. 설마 공통수와 원이 여기 안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씨. 없다. 아닌데? 얘가 있다는 거는, 얘가 어디에 들어있지? 저장 공간, 교재. 저장 공간, 교재. 공통수하고. 있네. 있다. 봅시다. 10페이지부터, 10페이지부터, 10페이지 위에, 이제 다항식 연산에 대한 용어들이죠. 여기는 뭐 굳이 다시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쵸? 항, 계수, 단항식, 다항식,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특정한 문자, 특정한 문자. 그 밑에 그 보시면, 여기도 특정한 문자, 특정한 문자, 특정한 문자.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에 대한 기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항식을 우리가 동류항을 찾으라고 했을 때, 자, 뭐 이런 거 항 같은 경우는 각각 숫자의 문자와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이 이렇게 존재할 때 각각을 이거 하나의 하나의 항 이렇게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다항식, 단항식 이런 거는 항이 하나면 단항식, 항이 여러 개면 다항식. 그리고 뭐 개수는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여기선 없는데 6xy의 개수를 말하라고 했을 때, 자,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안 주면 일반적으로 문자의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xy의 개수는 6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x의 개수를 말하라고 해. x의 개수. 그럼 x의 개수는 누구야? 6이야? y까지 포함이죠. 6y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개수를 말할 때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것도 똑같아. 자, 다항식의 차수. 차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문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맞아요? y에 관한 1차죠. 얘는 y가 1차죠. 맞아요? 그럼 얘는 y에 관한 1차야. 가장 높은 차수가 y에 관한 식이면 1차식이야. 1차식. 여기 x제곱 이렇게 있더라도 결국은 y에 관해서는 1차식입니다. 그 특정한 문자, 이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야.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문자의 기준을 잡고 그걸로 우리가 차수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무작정 얘는 2차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은 달라. 중학교 때는 그냥 딱 식만 보면 2차식이요, 1차식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2차식, 1차식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문자의 기준을 잡고 그 문자의 기준을 가지고 몇 차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됐어? 됐어? 마찬가지. 상수항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OI는 상수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6까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상수항이 뭐야? 상수항이 뭐야? 상수항 6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는 마찬가지야. 특정 문자를 그러니까 x에 관한 상수항은 누구냐? x에 관해서 상수항은 누구냐? x가 없는 거죠. 없는 거. 맞아? 그래서 5y 플러스 6이 상수항이야. 이해됐어요? x에 관해서는 x에 관한 식에서는 얘가 상수항인 겁니다. x가 존재하지 않는 요게 상수항이 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자 y에 관한 식에서는 상수항이 누굴까? 얘랑 얘죠? y가 둘 다 없잖아. 그쵸? y에 관해서는 상수항이 x제곱과 6 두 개가 됩니다.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y에 관한 식에서 동류항, y에 관한 1차식 1차식은 동류항이 누구야? 같은 항 얘랑 얘야. y에 관한 1차 이렇게 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식을 쓰라 그러면 얘를 묶어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y의 개수는 누가 되는 거야? 6s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너희가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다음 식을 정리하는 거. 식을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맞죠?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을 쓰지 오름차순은 잘 사용하지 않죠? 너희 그동안 공통수학 원 하면서 오름차순 써본 기억 있어? 잘 없을걸? 그렇지 않아? 오른차순 써본 기억 없으실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오른차순을 쓰는 경우는 대놓고 오른차순을 쓰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없어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오른차순 쓰는 거 나오지도 않아요. 굳이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은 쓰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반대로 말했네. 오른차순은 딱히 쓰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내림차순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특별한 언급을 안 하죠. 그쵸? 오른차순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잘이 아니라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내림차순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요거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항식을 내림차순이나 오른차순을 정리할 때는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밑줄에 네모칸 밑줄에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정해야 됩니다. 항상 내림차순이나 오른차순을 정리할 때는 무조건 기준이 되는 애가 있어야 돼. 그냥 내림차순 해라. 그럼 뭐 어떻게 내림차순 할 건데?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그러니까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이니까 x 2차. 2차부터 쓰는 거야. 이거부터 쓰는 거야. x제곱, 2x제곱 쓰고요. 1차. 얘 썼고 얘. 자, 그럼 얘네는 x에 관해서 1차 동류항이죠.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y 플러스 3 이렇게 x 얘를 묶어서 써주셔야 돼요. 1차 항을.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상수항이라고 할 거야. y제곱 마이너스 y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y 플러스 3. 얘가 이제 상수항이 돼. 그럼 상수항 쓸 때는 또 어떻게 쓰냐면 상수항 해도 문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상수항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수항끼리도 문자가 들어간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그런 문자가 있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 뭐 다항식 덧셈 뺄셈은 모르시는 분 잘 없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그쵸? 너희가 그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부터 하던 겁니다.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부터 11페이지. ABC에 대한 덧셈 뺄셈은 무조건 우리 가로, 소가로부터 소, 중, 대, 그쵸? 소중대로 순서대로 푼다. 그리고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 얘도 마찬가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식을 써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늘 말하지만 식을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식을 쓴다. 그리고 거기서 동료한끼리 모아서 정리한다는 거 말 그대로 식을 쓰는데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서 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줄 거야.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 그럼 그 문자가 기준이 되는 거야, 항상.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쓰는 거 우리 이거 덧셈에서는 A 더하기 B를 하고 C를 하는 거랑 A 더해서 B 더하기 C를 하는 거랑 같으니까 그냥 가로를 생략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쓰기로 나타냅니다. 그냥 이다대로 쓰기로. 그냥 가로 가끔 붙어 있는 거 그냥 없애세요. 더하기일 때는. 빼기일 때도 없애는 거 아니다. 알았지? 빼기는 주의해라. 빼기는 여기 가로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은 그거 분배해야 되는 거 알죠? 가로 없애라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마. 알았지?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자. 물론 아직까지 이런 실수한 사람들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게 안 하다가 시험 때 이런 실수하면은 난리 나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쭉 넘어가서 12페이지에 문제를 보시면 자,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2번만 잠깐 볼게요. 2번만 보면 정리부터 하는 거죠. 얘부터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 플러스 6a 그래서 계산하면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입하는 거죠. a, b, c를 그쵸? a, b, c를 대입한다. 그럼 8 제발 대입할 때 가로 꼭 써주세요. 이렇게 2x 제곱 4 가로 꼭 써줘라. 가로 플러스 2의 b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3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다. 나머지는 분배하고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이 가로 제발 생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귀찮은 거는 선생님도 이해하거든.
귀찮은 것도 이해하고 다 알아. 나도 솔직히 말해서 계산할 때 귀찮으면 가로 생략해서 합니다. 나도 귀찮아서. 근데 그건 나고, 너희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가로를 생략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가로를 왜냐면 너희는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서술형이 들어갑니다. 서술형이 들어가. 서술형이 이거 가로 없잖아. 점수 다 까요. 진짜 다 까요. 안 깔 것 같지? 그 가로 하나 때문에, 심지어 등호 하나 때문에 1점 깎여온 애도 있어요. 진짜로. 등호 잘 쓰다가 이거는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잘 썼어. 근데 마지막에 등호 하나 안 썼다고 1점 깎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러고 만약에 99점 받아와봐. 안 그래? 물론 99점이 못한 건 아니지만 그 1점 몰라서 깎인 게 아니잖아. 그쵸? 가로도 마찬가지야. 서술형에서 점수가 까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너희가 사람인지라 가로를 안 쓰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결국. 근데 너네 시험 볼 때 생각해보면 알잖아. 문제 풀다가 계산을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푼지 알아! 라고 해서 신나게 계산하고 있어. 근데 답이 마지막에 틀려. 안 나와. 그럼 거기서부터 좀 당황하지 않아? 맞죠? 분명 이렇게 푸는 거 맞는데? 근데 왜 답 안 나오지? 그 실수를 본인이 어디서 했는지 찾아내야 되거든? 근데 아시겠지만, 자기 실수는 자기가 찾기 힘들어요. 자기 실수는 자기가 찾기 힘들어요. 나도 내가 계산 실수한 거 내가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아. 왜냐면은, 자기가 실수한 거 찾으려고 보다 보면은,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여기는 실수 안 했겠지, 이러고 넘어가. 내가 여기를 실수했겠어,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너네, 여기 몇 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질문하러 들고 나왔을 때, 정말 단순하게 보니까 계산 어디 하나 잘못돼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쵸? 지가 나와서, 나한테 물어봐 놓고, 지가 찾아. 내가 쭉 보다 보면 여기, 이러면 지가 혼자, 그러더니 들어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평소에 하는 실수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람인지라 평소에도 그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시험에도 그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시험 볼 때도. 근데 평소에는 사실 그 실수가 나왔으면 찾고 고치면 되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시험은 찾은다고 한들 점수는 이미 나오죠. 맞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해. 실수 안 해야 돼. 시험은 실수를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3페이지에 이제 곱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다항식의 곱셈. 아마 너희 책이랑 생긴 거 조금 달라요. 이거 PDF, 이거 PPT 작업을 다 해놓은 거라. 생긴 게 조금 달라. 자, 다항식 곱셈. 다항식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세 가지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나 뒤에서 분배해 주는 거나, 그쵸? 나눠준다라고 해서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C를 똑같이 나눠준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래서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마찬가지야. 가로 생략해서 씁니다. 곱셈끼리는. 됐죠? 됐죠? 곱셈끼리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비교적 최근에 배웠던 거죠. 비교적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 때 배운 거잖아. 전개한다. 전개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곱셈 공식도 했고, 맞죠? 그래서 다항식을 곱을 이제 가로로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
그러니까 쭉 정리하는 거야. 쭉 풀어내는 거야. 그 곱하기를 없애버리는 거야. 두 식의 곱하기를. 그거를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죠. 중2 때까지 했던 내용이죠. 다항식과 단항식 곱하기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전개를 했어요. 맞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전개를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요거 얘를 한 번씩 분배 이렇게 하고 얘도 한 번씩 이렇게 분배하는 거.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그래서 분배하고 동량끼리는 정리해서 계산해주는 형태로 쓴다. 계산해주는 형태로.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전개는 딱히 어려운 건 없죠, 너희가? 요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야. 지수법칙.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14페이지에 곱셈 공식이 나오기 시작한다. 곱셈 공식이.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들에 분명히 중학교 3학년 때도 곱셈 공식이 있었고 그때랑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면 뭐 1번은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1번은 딱히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완전제곱식이죠? 이런 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불렀죠. 그 다음 합차 맞죠? 맞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3번은 합차를 활용한 거야. 얘는 솔직히 곱셈공식에 나는 껴있으면 안 된다고 보긴 합니다. 얘는 곱셈공식에서 빠져 있는 게 맞아. 그냥 합차를 활용한 거야. 맞죠? 합차 활용한 거고. 자, 요 두 개. 요 두 개는 너희가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냥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전개해라. 그러면은 x제곱에 2랑 3의 합, 2랑 3의 곱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x제곱 이렇게 해서 x제곱 2x 마이너스 3x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죠? 맞죠? 아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둘 다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본인이 편하면 돼요, 이건.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수로 외워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필수로 외울 건 아니고, 본인이 하던 방식이 있으면 그 상태로 가시면 돼요. 그 상태로. 근데 얘는 외워야죠. 얘는. 처음 보는 거기도 하고, 얘는 항이 너무 많아. 길어, 그리고. 됐어요? 됐어요? 얘는 꼭 외워주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는 거니까 자주 써먹는 거죠. 중학교 때는 안 나오던 거잖아요. 제가 자주 써먹게 될 겁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수학은 영어 단어처럼 영어 단어 외우듯이 너희 읽으면서 외우면은 어차피 해결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좀 쓰면서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알아서 외워질 거야. 쓰다 보면. 자, 그 다음 고생공식 두 번째 넘어가서 15페이지에 여기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야구로 치면 4번 타자인가? 3, 4, 5번 타자인가? 걸을 수 없는 타자. 그거죠. 정말 중요해요. 다 써먹어야 돼.
특히나 얘네는 어디서 더 많이 써먹어? 진짜 인수분해에서 많이 써먹어요. 인수분해 단원 들어가서 더 많이 써먹을 거야. 진짜 많이 써먹을 거야. 얘네 둘은 인수분해에서 진짜 많이 써먹고 1, 2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너희가 직접 조리제법해서 하시면 돼요, 사실. 물론 1, 2번도 조리제법 안 하고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조리제법 문제가 나오면은 완전제곱식 형태의 모양을 잘 못 찾더라고. 너희가 조리제법을 알고 나면은. 그래서 뭐 조리제법 할 수 있으면 조리제법 해도 상관은 없다. 없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다항식의 여기 말고, 여기는 증명이네요. 자, 세 번째. 얘네 둘도 중요하죠? 특히 얘가 더 중요하거든요? 너희 머릿속에 얘가 진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을걸? 그렇지 않아? 얘가 기억에 많이 남죠? 얘가 왜 기억에 많이 남는지 알아? 이게 3차 방정식에서 해서 그래. 3차 방정식에 했을 때 이 모양 나오잖아. x-알파, x-베타, x-감마. 맞죠? 그 형태가 남아있어서 아마 너희 머릿속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을 건다. 그럼 위에 거는 선생님 따로 안 해오나요? 그냥 간단해요. 여기 플러스 다 되면은 여기 다 플러스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였던 애들이 다 플러스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차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1번을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2번만 선생님은 외워도 된다고 봅니다. 2번만 잘 외워놓으면 1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냥 부호를 다 플러스로 바꾼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만 외워놓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같이 플러스로 다 바뀌는 거.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너희가 외울 거는 얘. 그리고 나서 여기 플러스가 되면은 얘네들 다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고. 됐죠? 됐죠? 그래서 2번 정도만 깔끔하게 잘 외워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3차 방정식 때도 잘 써먹을 수 있다. 그 다음 고생호 16페이지의 고생호식 네 번째. 고생호식 네 번째 같은 경우 요거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생으로 외워야 합니다. 미안한데 방법 없어요. 1번은 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1번을 활용 많이 하기 때문에 1번 내용은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잘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질문을 선생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아. 너희가 근데 생각보다 이거 기억을 잘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 고생공식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랜만에 다시 다항식을 한다, 고생공식을 한다 그래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잘 안 썼죠 이거? 한동안 이거 쓸 일 없었잖아 우리. 그치? 복소수부터는 이거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겁니다. 3차 방정식 때 잠깐 썼었구나. 3차 방정식 때 잠깐 썼었고 그 근과 계수관계 해서 막 했던 게 있었거든. 거기서 잠깐 썼었고 그 전이랑 그 후에 거의 써본 부등식하고 막 할 때 다시 써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까먹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거 나는 이거 외우는 거 솔직히 말하면 잘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시험 문제든 어디든 잘 나오는 편도 아니기도 하는데 애초에 이거를 전개하는 형태로 써먹진 않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때 써먹을 거야. 인수분해 때 주로 써먹을 건데 문제는 선생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인수분해 때 요게 나온다고 해서 요건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 요거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방법을.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외운다고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전개할 때는 선생님 이거 안 외우고 전개하면 어떡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전개해. 그렇게 크게 안 걸려. 이런 거야. 이런 거 4번이야. 4번 보고 어떻게 전개해? 그냥 전개해. 어떻게? A 4제곱. A 4제곱. 자, 마이너스 2A 세제곱 B. 맞죠? 마이너스 2 A 세제곱 B. 이렇게 하면 4 AB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A 세제곱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A제곱 B제곱. 그리고 플러스 8 AB 세제곱. 됐어요? 선생님 지금은 쓰면서 말을 하면서 천천히 하니까 느려 보이지? 근데 너희가 실제로 쓰다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느려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크게 차이 안 나.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요거 외우는데 머리 쓰는 시간보다 다른 걸 더 신경 써서 외우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이렇게 외우는 거를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 한번 17페이지부터 문제를 보면서 자, 1번 전개식에서 답을 구하라. 사실 1번과 2번은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 3개 더한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3x의 제곱의 제곱 9x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4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 플러스 2배의 ab 3x 제곱이랑 2x 곱하는 거니까 6x 12x 세제곱 그리고 2x랑 1 곱하면 2x 거기에 2 곱하니까 4x 되고요. 1과 3x 제곱 곱하는 거니까 3x 제곱 거기에 2배 하는 거니까 6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2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아까 했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2배의 ab, bc, ca 이렇게 더하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동류항 계산하고 9x 4제곱 12x 세제곱 10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됐네. 아 6x 제곱이구나. 잠깐만 여기 뭐 하나 잘못됐다. 뭘 잘못 썼지? 잠깐만 4x 6x 제곱이 끝이지? 끝이네. 그러네. 1이 왜 나왔지? 미안. 이렇게 됐죠? 미안. 3이 갑자기 2가 왜 나왔지? 됐죠? 됐죠? 그럼 봐봐. 1번, 2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찾으면 되잖아. 이제 중요한 거 3번. 얘가 중요해요. 모든 개수의 하. 이게 뭐가 중요할까? 그냥 딱 봤을 때 모든 개수의 하 9, 12, 14, 1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모든 개수의 합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fx라고 얘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x로 이루어진 식이야. 맞죠? 맞죠? 잘 봐. 9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4 더하기 1을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x에다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몇을 대입할까? x에다가
얘네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 지금. 여기 세제곱이야? 미안. 사라지는 거잖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어. 1이죠, 1. 0 아니야? 0이면은 9까지 사라집니다. 개수들도 같이 사라지죠? 그쵸? 그랬을 때 나온 값이 얘입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몇이야? 더하면 36이죠. 맞아요? 잘 봐. 여기에다가 내가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1을 넣어볼게. 그러면 3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얘가 6의 제곱이고 36이죠. 맞아요? 결과가 어때? 같죠? 같죠? 얘는 x는 1을 대입한 식의 값이랑 같아요. x가 1인 식의 값과 같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개수의 합은 x에 1을 대입한 식의 값과 같다야. 됐죠? 됐죠? 이거 중요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는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는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렵진 않는데. 그래서 굳이 전개해서 찾을 필요는 없다. 3번 같은 경우는. 됐죠? 다음. 전개해라.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여기에 3 빼기 1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더하기 1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3 빼기 1 내가 앞에다가 3 빼기 1 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근데 원래 있던 식에다가 3 빼기 1이 몇이야? 2죠, 2. 내 맘대로 2를 곱한 거네? 맞죠? 그럼 내 맘대로 2를 곱했으니까 달라졌죠, 얘가. 식이. 그러면은 식을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 같은 식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세요. 그럼 약분되면서 1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원래 식이랑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이거 3의 제곱 빼기 1, 3의 4제곱, 얘네 둘이 하면 3의 제곱 빼기 1, 4제곱 빼기 1, 8제곱 빼기 1, 16제곱 빼기 1이죠? 그치? 3의 16제곱 빼기 1 이렇게 바뀌네. 맞아요? 물론 얘는 값을 구하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 3의 16제곱 빼기 1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얘는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게 바꾸시오. 의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바꿔라. 이거를 계산해라? 3의 16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얘는 좀 간단하게 바꾸는 걸로 끝내면 되는 거고. 얘는 2번 같은 경우는 9는 10 빼기 1이고요. 11은 10 더하기 1, 10의 제곱 더하기 1, 10의 4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뭐 필요한 건 딱히 없네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야 될 건 없네. 그러면 전개하시면 10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왜? 둘이 하면 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4제곱 빼기 1 둘이 하면은 8제곱 빼기 1 맞죠?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죠. 10에 0, 1에다가 0 8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8번, 1에다 0 8번이니까 9자리잖아. 9자리에다 1 빼면은 9 8번이죠? 7번? 9자리가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얘는 값 찾을 수 있죠? 그치? 이런 거는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값을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 물론 간단히만 하라 그러면 그냥 이대로 쓰는 게 맞고.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은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전개하래요.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 자,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 같은 경우는 전개할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하지만 이 친구는 목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목적은 치환을 해라야. 치환을 해라.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 치환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치환을. 목적은 결국은 치환을 하는 게 목적인데, 결국은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야. 왜냐면 얘네들 묶어서 전개하고, 얘네들이 묶어서 전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랑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랑. 그래서 얘네들을 치환하고 해라. a 치환해서 전개해라.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켜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제곱에 10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4. 여기 가로. 미안.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고 얘 분배해서 정리하고, 목적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이건데,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 더 빨라요. x 4제곱 그 다음 들어갈 게 뭐야? 세제곱이죠. 그럼 3차 찾아. 이거랑 이게 3차잖아. 맞죠? 그럼 5x 세제곱, 5x 세제곱이니까 10x 세제곱. 이렇게 찾아. 그러면 그 다음 2차 들어가야 되죠. 2차는 이렇게 해서 6x 제곱, 이렇게 해서 25x 제곱, 6이랑 25죠. 6, 25, 그리고 이렇게 해서 4. 그러면 10에다 25니까 35x 제곱입니다. 맞죠? 그리고 1차 5x랑 6, 4랑 5x. 그럼 20에 30이잖아. 그래서 50x. 상수항은 뭐 24. 64, 24니까. 그쵸? 사실 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치환 잘 안 해요, 이거. 계산할 때도. 그래서 물론 치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는 게 맞긴 해요. 나는 치환 안 한다 라는 거. 혹시나 나중에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은 왜 치환 안 해요? 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다. 할 말은 없다. 난 안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제 고생호식 변형 20페이지에 보시면 고생호식 변형이라는 게 나오죠. 자, 고생호식 변형은 사실 추가적으로 너희가 외울 내용은 아닙니다. 고생호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요거랑 같죠?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이항을 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이것만 남고요. 그럼 우변에는 이렇게 이항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맞아?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서 뭐 새롭게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생공식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은 너희가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요거야.
A의 제곱에 루트 씌워져 있는 거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냥 A라고 쓰지 말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 절대값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이나 이런 데 절대값 있는 문제들, 1차 방정식이나 절대값 있는 거 할 때 저렇게 루트 안에 넣어서 주는 경우 많았죠? 그래서 요거를 꼭 제발 이 루트의 제곱 이거 절대값으로 제발 바꿔주세요. 절대값으로. 너희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는 똑같아요. 얘네도 결국은 2항에서 만든 겁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제곱 A 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건데 요거를 이항할 거야. 얘와 얘만 남으니까. 근데 그냥 이항하는 게 아니고 3AB를 묶어서 3AB를 묶어서 그럼 여기엔 A 남고 여기엔 B 남고 이렇게 되죠? 이 상태로 이항을 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요 상태로 이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A 세제곱 B 세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 이항돼서 3AB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인데 분수 형태도 방금 했던 식에서 A 대신 X, B 대신 X분의 1을 대입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했던 것 중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요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A 대신 X로 바꾸면 X 제곱 B 대신 X분의 1로 바꾸면 X제곱분의 1 요거 X 얘는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AXY X 곱하기 X분의 1 곱하면 1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앞에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X 대신 X, A 대신 X, B 대신 X분의 1을 대입한다.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요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 자주 봤죠? X제곱 더하기 PX 빼기 PX 플러스 1 요거 양변을 X로 나눠가지고 X 마이너스 P 플러스 X분의 1 해가지고 이걸 이항하는 형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았죠 우리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했던 거야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거고 요거 우리 RPM 하면서 질문 많이 하셨죠? 네, 이거 질문 많이 받았어요. 22페이지에 이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자, 얘는요, 사실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 얘네 다? 전부 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A, B를 A로, B, C를 B로, C, A를 C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까 얘를
고생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원위시키면 a, b, b, c, c, a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2배에 ab 곱한 거는 ab 제곱 c ab 제곱 c bc 곱한 거는 ab c 제곱 ab c 제곱 ca 곱하면 a 제곱 bc a 제곱 bc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배에 여기서 a, b, c를 다 묶어주는 거예요. a, b, c를 묶어주면 여기에 남는 거는 a, b, c 더한 것만 남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을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 외우셔야 되고요. 아니면 찾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외우겠죠? 되나요? 되나요?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개를 섞은 겁니다. 그쵸? 세 번째 거는 이 두 개 섞은 거야. 그래서 사실 3번은 이대로 외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외워서 하진 마세요. 어차피 저거는 세 번째 거는 외워서 절대 못해요. 우리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절대 외우지 마라. 자, 문자가 3개인 고생공식 변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요거 진짜 많이 봤죠? 우리 요거 진짜 많이 봤죠? 우리 맨날 그래서 이게 0 되는 거 해가지고 이게 0 되는 거 해가지고 맨날 A랑 B랑 C랑 같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요거 A 제곱 더하기 여기에 다 2배 해. 다 2배를 해.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근데 내 맘대로 2배를 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배를 해야 되죠? 2분의 1배를. 그쵸? 그럼 달라지는 식은 아니죠? 같은 식이야. 그래서 요거 2분의 1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a제곱 하나 여기 2ab 마이너스 2ab 하나 쓰고요. b제곱 하나 쓰고요. b제곱 그리고 b제곱 해결 여기다 b제곱 한 번 더 마이너스 2bc 쓰고 c제곱 하나 다시 c제곱 하나 쓰고요. 마이너스 2ca 그리고 마지막 남은 a제곱 하나 쓰고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에 얘네 둘의 인수분해 a-b의 제곱 얘네 인수분해 b-c의 제곱 플러스 요거 인수분해 c-a의 제곱 요렇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럼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렇게 바뀌시면 돼요. 됐죠? 모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만 싹 다 바뀌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앞에서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치? 3ABC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앞에 거 고생공식에서. 됐죠? 고생공식에서 3ABC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야. 이거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랑 얘 1번에 있는 식과 같다야. 두 식이 같다. 요걸 이용해서 뭔가 푸는 걸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4번째 있는 식에 반드시 이 1번의 식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활용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3번째 있는 식과 1번 식은 연관이 있고 그 두 개를 연관을 지어서 풀어야 한다라는 거. 됐죠?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여기는 곱셈 공식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얘가 이거야. 얘네 둘. 맞죠? 거기에 플러스 AB 그대로 써주는 거. 요거. 그쵸? 그리고 나서는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됐죠? 얘는 통분하는 거 AB분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맞아요? 각자 부족한 거 A 곱하고 A 곱하고 B 곱하고 B 곱하고 맞죠? 그러면 분자만 곱셈 공식 쓰면 되니까 AB분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됐죠? 됐죠? 자, 세 번째는 A 제곱의 B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B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있는 요 친구만 따로 꺼내서 구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따로 꺼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찾아줘서 대입하시면 돼요. 되나요? 됐나요? 다음.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세 개 외워서 하면은 외우던 아니면 찾던 해결할 수 있죠? 얘는? 그쵸? 얘네 세 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4번. 얘가 핵심인데 잘 봐. A 더하기 여기서 요거를 갖고 와야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4 빼기 C랑 같고요. B 더하기 C는 4 마이너스 A랑 같고요. C 플러스 A는 4 마이너스 B랑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4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B, 4 마이너스 C 순서 바꿔서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거 전개 어떻게 하냐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 전개는요 너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이거 있죠? 이거 전개한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제곱 플러스 AB BC CA X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x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4가 들어간 거야. 맞죠? 그래서 x 자리에 4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ab, bc, ca 곱하기 4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됐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꾸는 거. 그리고 나서 전개할 때 전개하는 방식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야. 전개하는 거. 그 다음 여기도 사실 앞에 곱셈공식 보고 나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크게 어렵진 않죠. 크게 아마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여기는 다 나와 있는 것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런 거 얘네 둘이 묶고 얘네 둘이 묶고 얘네 둘이 묶어서 하는데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x를 나눠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은 0이다.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항상 말하지만 선생님 여기 x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x가 0이면 어떻게 해요? x에다 0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0 플러스 0 플러스 1은 0이 돼? 이거 돼? 안 되죠? 애초에 x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x로 나누셔도 무관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 될 수 없기 때문에 x로 그냥 나누셔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모서리를 모르니까 모서리 길을 A, B, C로 둡니다. 됐죠? 그럼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 모서리의 합. 모서리의 합. A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B 몇 개? 똑같이 4개. C도 4개. 그래서 4로 묶어서 이렇게. 맞죠? 자, 두 번째, 건널비. 건널비. 건널비 밑면 AB죠, AB. AB가 위아래로 2개. 맞죠? 옆면 BC. BC가 양옆으로 2개 더하고, 그 다음 앞면 CA가 앞뒤로 2개. 맞죠? 그래서 AB, BC, CA 이렇게 들어가니. 됐죠? 보통 건널비를 그래서 S로 많이 두고요. 얘를 L로 많이 두고. 보통 이럽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뭐더라? 부피. 부피를 V로 많이 씁니다. V. 얘는 쉽죠? A, B, C. 아마 너희가 기억하실 텐데 초등학교 때 부피 구하라 건널비 구하라 나오면 부피는 겁나 쉽게 했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겠구나. 건널비랑 입체 도형의 건널비 중학교 1학년 때구나. 초등학교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피는 굉장히 쉽게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막 건널비는 전개도 펴가지고 맨날 보고 이랬잖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맞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아요. 자, 대각선 L'이라고 할게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8이래요. 대각선의 길이가 8이야. 그러면은 얘가 8이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AG 사이 거리가 8, 대각선이니까 8, 얘가 8이야. 그리고 자, 길이가 40인 철사로 직립면체를 만든 거야. 그러면은 요 모서리들을 다 더하면 80이란 얘기죠. 그쵸? 얘가 80이란 소리야. 맞아요? 그럼 나는 뭘 구하면 돼? 건널비. 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건널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써?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니까 얘가 몇이야? 64.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맞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4AB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0이니까 얘는 20이죠. 그래서 20의 제곱 400 마이너스 요게 건널비잖아. 건널비 S. 맞죠? 어? 뭔 말이야? 40이라고? 아, 40으로, 40cm로 만든 거구나. 야? 아, 그러네. 40cm로 만들었죠? 음.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100이죠? 그쵸? 어. 80, 나 어디서 80cm를 봤지? 헛게 보였나봐. 자, 그러면 S는 100-64. 그래서 36.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건널비가 그냥 36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나누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조금 양을 나갑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은 단항식을 곱하기 형태로 바꿔서 나누기 해서 곱하기로 바꿔서 분배하면 되죠. 그쵸? 얘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라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근데 그 밑에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은 너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나누기랑 비슷합니다. 숫자를 나누기 할 때랑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나눈다고 할 때, 자, 내림차순으로 써주세요.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에 1차가 나와야 되잖아, 원래대로라면. 근데 1차가 안 보이잖아. 1차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 1차 자리를 비워주세요. 그리고 상수항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됐어요? 무조건 중간에 비어있는 차수는, 없는 차수는 비워주고 쓰세요. 그리고 나누는 식, 아이고, 뭐니? x-2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에서 나누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첫 번째 오는 수가 얘랑 곱해서 둘이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곱할 때 이 숫자를 우리 뭘로 결정을 했어, 늘? 이 숫자를 뭘로 결정을 해? 요 15. 15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되게끔 숫자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식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얘랑 곱할 걸 쓸 거야. 그럼 뭘 곱할 걸 쓰냐면 얘가 같아지는, 최고차항이 같아지는 형태의 식을 쓸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이 3x 세제곱이죠. 그럼 x에다 뭐를 곱해야 3x 세제곱이 돼? 3x 제곱이죠. 3x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곱한 걸 쓰세요. 둘이 곱한 걸 쓰면은 3x 제곱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6x 제곱.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빼.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3x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6x를 빼잖아. 그럼 마이너스 x에서 6x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4x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거 여기 있어 없어? 없죠. 숫자처럼 내려와. 이 3이 내려오는 거잖아. 이 3이 내려오는 건데 그 내려올 값이 없잖아요. 그럼 내려올 거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4x 제곱이랑 얘랑 같아지게끔 해야 돼. 그럼 x에다 뭘 곱해야? 4x를 곱해야 4x 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8x.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또 빼세요. 그럼 빼면은 4x 제곱 4x 제곱 없어지고 0에서 마이너스 8x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8x 이렇게 되고 요 2 내려오고 그대로 플러스 2 내려오고 됐죠? 그리고서 다시 필요한 거 뭐? 8을 곱해야 같아지네. 8. 그러면 곱하게 되면 8x 마이너스 16.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둘이 빼줘라. 빼주면 없어지고 얘 2에서 마이너스 16 빼니까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얘가 1차잖아요. 1차. 그쵸? 얘가 1차보다 낮아졌죠. 상수항으로. 그럼 끝이야.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R 또는 RX, X가 들어있으면 몫을 우리가 QX. 보통 값이 아니면 이렇게 QX라고 써주셔야 돼요. 몫을 QX. 이렇게 나타내준다. 됐죠? 기억나죠, 이제? 나눗셈에 대한 거.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나눗셈에 대한 등식은 뭐냐? 이거 우리 나눗셈 검산식이죠, 검산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 맞아요?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나타낸다.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그랬죠? 나누는 차수보다 나머지가 낮아지면은 더 이상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는 나머지보다 커집니다. 나머지보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차수 비교를 반드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나누는 식이랑 나머지랑 차수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너희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뭐였는지 알아?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는데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나머지도 1차식이야. 그러고 답을 써. 그리고 틀렸대.
당연히 틀리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식인데 그게 맞으면 문제가 있죠? 이해됐죠? 그거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가 0일 때 우린 나눠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더 활용하는 게 뭐야? 인수로 갖는다. 같은 말이죠? 인수로 갖는다도 같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타내 준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반드시 몫을 나머지를 A던,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너희가 더 많이 쓴 건 R일 거야, R. A보다는 R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아마. 맞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쓰고요. 제발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세요. RX 이렇게 쓰지 마. RX 이렇게 쓰는 경우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지? 그럼 2차식으로,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2차식으로 쓰시면 돼요. 됐죠? 됐죠? Q랑 R을 쓰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항상 영어 단어에서 앞글자를 따오는 게 수학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죠. 그쵸? 맨 앞글자를 따와서 쓰는 게 수학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니까.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걸 보고 외우는 식의 풀이는 절대 못합니다. 29페이지 밑에 있는 거. 이거를 외워서 풀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외워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맞춰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거나 똑같은 건데,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A라는 식을, A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면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이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필요하대. 뭔진 몰라. 여기 뭔가 몫이 있을 거고 여기 나머지가 뭔가 있을 거야. 맞죠? 그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손대서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맞지? 얘를 만져서 얘를 만들어야 해. 그럼 얘를 어떻게 만져서 얘를 만들까?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냥 눈에 가장 보이는 뭘 해야 같아질지를 한번 생각해봐. 뭘 해야 이 모양이 나올지. 그냥 여기서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A를 곱하면은 이 모양 나오죠, 일단. 맞아? 그러면은 A를 곱하면 원하는 모양이 일단 나오네? 그러면은 식이 바뀌더라도 일단은 그거를 해보라는 거야. 일단은 여기다가 A를 곱해서 AX 플러스 B로 만들어 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 QX는 그대로 있어. QX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도 일단 손낼 거 없어요. 일단은.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같아? 일단 다르죠? 그러면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 얘네 둘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같게 만들어져? 얘한테 A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얘한테 A를 곱했으니까 다시 A분의 1을 곱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제 잘 보니까 A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곱하기 무언가 들어있죠? 더하기 뭐 하나 있죠?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요 방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문제로 보면 조금 더 너희가 이해를 하기 수월할 수는 있어요. 문제를 보면.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가 외워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일단 나누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나누는 과정. 우리 이거 알 게 뭐야? 요거 얘랑 곱한 걸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a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뭐? a랑 b랑 같아야 하네. 이게 첫 번째죠. 그쵸? 그리고 다시 얘는 얘랑 곱해서 쓰는 거죠. 맞아? 그래서 a, c, x 플러스 c랑 같아야 되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c랑 d랑 같다. c는 2랑 같다. 요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알 수 있는 거. 요 개수끼리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요걸로 인해서 b는 2다. 얘네들도 같아야 되잖아. 개수끼리. 그쵸? d는 4다. 이걸 알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b가 2니까 a도 2가 돼야겠네요. 같으니까 b랑. 맞죠? 그리고 d가 4니까 ac도 4여야 되잖아? 근데 a가 2죠? 그럼 C는 2가 돼야 되네. 그럼 C 찾았어? 2는 C랑 같으니까 얘도 2가 돼야 되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요게 이제 너희가 아마 1, 2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해. 1, 2번은 그래도 하려면 할 수 있거든? 3번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일단 내가 아는 걸 써, 아는 걸. 아는 거. px를 x-5분의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거를 쓰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거, 문제에서 준 거잖아. 난 얘를 알고 있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1번 px를 5x-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요 px에다가 여기에다가 5를 곱할 거야. 맞아? 그러면 내가 임의로 5를 곱했어. 5x-1을 곱했어. 5를 곱해서. 그러면 여기에 qx 그대로 있고요. qx 그대로 있고 곱하기 플러스 r도 뭐 바뀔 건 없죠. 그쵸? 그러면 둘은 역시나 같은 식이 아니죠. 그럼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여기다 다시 5분의 1을 곱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 거야.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왔으니까. 맞죠? 맞죠? 자, 2번도 봐봐. 2번도 봐봐. 자,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거야. 원하는 모양을 써, 일단. 10x-2고요. 여기에 곱하기 무언가가 필요하고 더하기 얘도 뭔가 필요한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 이걸 만들어야 돼. 알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 10을 곱해주면 일단 요게 나온다라는 건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모르니까 10을 곱해봐, 일단. 일단 곱해. 일단 곱하면 10x-2.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는 qx가 일단 남아있고 나머지도 r은 일단 건드릴 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둘이 같아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10분의 1만 곱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끝났네.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 자, 3번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일단 똑같아. 일단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보면 xpx는 5x-1로 나눴을 때 곱하기 어떤 목과 더하기 어떤 나머지를 찾는 게 목적이야.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 요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xpx잖아. 얘는 그냥 px고. 그럼 얘한테 뭘 해야 돼? x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를 곱하세요. xpx. 그럼 좌변에다 xpx를 곱했으니까 우변도 다 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 xpx 곱해줘야 돼. 아니, x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 x-5분의 1 qx 플러스 r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맞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일단은 얘네를 건너뛰더라도 요게 일단 맞췄으면 좋겠어. 맞죠? 그러면 얘한테 5를 또 곱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xpx는 x 5x-1의 qx 플러스 rx인데 내가 여기다 마음대로 5를 곱했잖아요. 그럼 다시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잘 봐. 잘 봐. xpx 쓰는 순서만 살짝 바꿔보니까 얘를 먼저 쓰고 5x-1 곱하기 5분의 1 xqx 플러스 rx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처럼 생겼죠? xpx 그대로 있고 5x-1 있고 곱하기 뭐 하나 있고 더하기 뭐 하나 있잖아. 그러면 너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얘 몫이고 얘가 나머지네요 라고 들어가는 거야. 돼? 돼? 안 되죠? 왜 안 돼? 나누는 애가 1차야. 나머지라며 얘가 아이스 어디였니? 미안. 얘가 나머지라며. 근데 나머지도 몇 차야? 1차죠. 1차죠. 네. 그럼 문제가 생겼네요. 잘못됐네. 맞아요? 그래서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 거야. 요 모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5x-1을 가지고 rx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목표죠.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5를 묶어내면 5의 x-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x-5분의 1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r만 곱하면 rx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 항에다 r을 곱해. 그러면 rx-5분의 1r에 요 앞에 5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모양을 이긴 모양이 이제 핵심이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rx에다가 요게 필요한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r이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1r을 빼고 다시 5분의 1r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xpx는 5x-1 곱하기 5분의 1 xqx 플러스 자 이거 5분의 1r로 묶습니다. 5분의 1r로 묶으면 5x-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묶는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뒤에 5분의 1R은 그대로 놔두고요. 맞죠? 그리고 나면 얘랑 얘랑 같이 있잖아. 똑같이 있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서 5분의 5x-1로 묶어줘요. 5x-1로 묶게 되면은 곱하기 여기 뒤에 써지는 거는 5분의 1xqx 플러스 5분의 1까지가 하나로 묶이죠. 이렇게. 맞죠? 맞죠? 그리고 뒤에 5분의 1r이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 나머지가 이제 상수로 바뀌었잖아, 다시. 그러네. 그쵸? 여기 R. 미안. 됐나요? 이해됐죠? 요거 어려워, 이거. 3번 진짜 어려워. 너희가 이거 아마 이렇게 해도 계속 질문하긴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 연습 좀 많이 해야 돼요. 찾아가는 연습.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